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모델링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예시로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주택 가격을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그런 머신러닝 방법론들과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예시로 사용해보고자 하는 데이터는 하우징 데이터라는 그런 CSV 파일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1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고 이 is high value, 즉 이 주택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분류까지 해보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모델링을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변수들을 통해서 주택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모델링, 그리고 이 변수들을 통해서 주택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분류를 해보는 모델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하나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택의 가격을 예측을 하고 주택이 비싼지 싼지를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왜 다른 종속 변수를 이용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저가와 고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과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둘은 모두 주택의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종속 변수, 즉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를 주택의 가격을 뜻하기만 하는 이 매딥으로 통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is high value라는 그런 타겟 변수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예측은 이제 예측 모델링, 즉 다시 말해 회귀 모델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 가격 예측, 판매량 예측,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 예측과 같이 이런 컨티뉴어스한 그런 값들을 예측하는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쳤을 때 x에 따른 y의 값들을 점들로 나타낸다고 쳐보면 이 둘의 관계를 제일 잘 나타내는 이 직선 fx를 예측하는 것이 이 예측 모델링, 즉 다시 말해 회귀 모델링의 목표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분류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의 스팸 분류, 질병 유무, yes or no 그런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형태의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에 분류 모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측 모델링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주택의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전처리 파트는 다른 실습 조교님들이 잘 설명을 해줬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데이터 탐색 파트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했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종속 변수로 is high value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나타내는 is high value와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메디브 변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주택의 가격을 예측을 해보는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주택이 비싼가 싼가를 판단하는 그런 타겟 변수인 is high value를 먼저 이 기존 데이터에서 드롭을 해줘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의 x 변수들과 이 주택의 가격을 뜻하는 종속 변수인 메디브 변수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과정을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x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확인했을 때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모델 성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를 통해서 y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x들끼리의 이미 관계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y를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변수 제거, 주성분 분석, 변수 결합 등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 상관관계가 높은 x 변수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모형을 구축을 할 텐데요. 먼저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를 분할해야 됩니다. 데이터 분할을 왜 하냐? 이 데이터는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할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에서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 트레인과 테스트로 저절로 잘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때 테스트 사이즈를 0.3으로 둠으로써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70%는 트레인 데이터로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놓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은 여기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로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왜 굳이 이렇게 나누느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던 이유는 모델이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이 학습이 잘 됐는지 일반화가 잘 되는지 우리가 일상생활, 실제에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상황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30% 남겨놨던 이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테스팅을 진행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는 이미 공부를 열심히 달달달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게 맞는지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학습 데이터만 사용을 하면 모델이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만 맞춰져서 우리가 공부한 문제집에만 완전히 피팅이 되어서 실제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스케일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scikit-learn의 민맥스 스케일러 함수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민맥스 스케일러라 하면은 데이터를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정교화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변환 기법입니다. 왜 이렇게 정교화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x들을 가지고 y를 예측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x들은 다 스케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x는 뭐 하루에 사람이 눈을 몇 번 깜빡였는지를 측정한 x일 수도 있고 어떤 x는 하루에 사람이 밥을 몇 번 먹는지를 측정을 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사람이 밥을 몇 번 먹는다고 했을 때 이는 뭐 3번, 4번, 5번, 2번 이런 식의 분포에서 머물게 되는데 뭐 하루에 사람이 눈을 몇 번 깜빡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뭐 몇십만 번, 몇백만 번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얘네는 뭐 단위가 너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y를 예측할 때 이 숫자들의 너무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y를 예측을 하는데 이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둘이 어쩌면 동등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데 단지 이 x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수치가 크고 스케일이 크다는 이유로 y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조정을 해서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이제 분석 모형 구축인데요. 회계 모델링을 위한 방법론인 선형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모두 다 구축을 하고 추후에 이제 테스팅을 통해서 제일 성능이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모델 모두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이클론 패키지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불러오고 SVR을 불러오고 랜덤 포레스트를 불러와서 이렇게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모두 각각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모델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모델에 우리가 아까 트레인 테스트로 데이터를 나누고 정규어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트레인 데이터를 피팅을 해서 이 모델을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각각 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학습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구축했던 모델들의 model.predict 그리고 이 predict 안에 데이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각 변수들을 도출을 하게 되고 각각 선형 회귀를 통해서 예측을 한 값, SVM을 통해서 예측을 한 값,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예측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값이 잘 예측이 됐는지, 예측이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mean square error라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mean square error다 보니까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테스팅 성능은 이렇게 나왔고요. SVM 모델에 대한 테스팅 성능은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한 테스팅 성능은 이렇게 나왔고 성능은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할 때 주택 가격을 제일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한번 분류 모델링을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예측 모델링이랑 이제 별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류 모델링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이런 X 변수들을 사용한다 했고 이 메디브 변수는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is high value는 주택의 고가 여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분류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메디브 변수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is high value를 사용할 것이라서 이 데이터에서 메디브 타겟 변수는 드롭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X 변수들과 is high value만 존재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요. 박스 플롯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어떤 변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 구축은 아까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분류 모델링을 위한 방법론들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사이클런에서 쉽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클런에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SVC,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같이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이 모델이라는 객체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모델에 대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피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학습을 했던 그 모델에 있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프리딕 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모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할 수가 없고요. 숫자를 오직 내뱉게 되는데요. 고가인지, 주택의 가격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여부를 이제 0과 1로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예측값을 프리딕 함수가 구하게 해서 예측값이 0.5 이상이면 1, 아니면 0을 결과로 내뱉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 모델과 다르게 민스퀘어 에러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accuracy, precision, recall 등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scikit-learn 패키지의 classification report 함수를 임포트해서 이제 평가 지표를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각 모델의 이런 성능 평가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객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F1 스코어라는 평가 지표인데요. 이 F1 스코어 평가 지표를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성능이 높은 모델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류를 통한 주택의 고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이런 실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과정, 각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런 코딩 소스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 대한 구글링을 통해서 다 그런 조각들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회귀 모델링, 분류 모델링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머신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회귀 모델링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자면 연속형 결과 변수, 예를 들면은 뭐 주택 가격, 뭐 학생들의 점수와 같은 연속형 결과 변수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류 모델링은 이산형 결과 변수 예측, 예를 들면은 뭐 질병 여부, 그런 거 같이 yes or no 아니면 클래스 형태의 카테고리얼 형태로 나오는 그런 변수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회귀 모델링은 평가 지표로 민스퀘어 에러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분류 모델링에서는 F1 스코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회귀 모델링에서는 뭐 선형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등의 방법론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분류 모델링은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등의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